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거둔 돈을 미국 국민 한 사람당 최소 $2,000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매 선박으로 의심되는 배 2척을 공격해 6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주 카터레이크 댐에서 붕괴 조짐이 나타나자 당국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카고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을 벌이던 중 한 남성이 요원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 연방정부의 업무 일시 정지 셧다운이 역대 최장을 기록한 가운데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들이 입장을 바꿔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오늘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다시 열리더라도 푸드스탬프와 항공 대란 등 여파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은 오늘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의 입장 전환으로 공화당이 60표를 확보하면서 통과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산안은 오늘 안에 상원을 통과하면 공화당 다수인 하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찬성 의사를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은 종료됩니다. 하원 표결은 이르면 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The long national nightmare is almost coming to an end now. It really was a shutdown about nothing. I mean, what we're voting on is effectively exactly what we offered them several weeks back. 그러나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없이 정부 재개를 합의한 것에 대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격분했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wage this fight. 정부 재개 후에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항공운항 혼란은 꽤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했던 관제사들이 현재 하루 최대 20명씩 퇴직하고 있어 항공기 결항, 지연 사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 used to have about 4 controllers retire a day before the shutdown. I'm now up to 15 to 20 a day are retiring. 420만 명에 달하는 푸드스탬프 수급자들도 11월 지급을 여전히 기다려야 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13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은 당장 해결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따라 다우지수 등 미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거둔 돈을 미국 국민 한 사람당 최소 $2,000, 한화 290만 원씩 나누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관세 재판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직접 여론전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관세로 거둔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고소득자들은 빼고 한 사람당 최소 $2,000, 우리 돈 290만 원씩 배당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고 주식시장은 최고라면서 관세를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고도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도 국민들에게 직접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가 헌법에 맞는 건지 따져보는 대법원 심리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자 직접 국민들을 움직여서 여론을 바꿔보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I think it would be devastating for our country
but I also think that we'll have to develop a Game 2 plan. 재정을 책임지는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로 번 돈을 현금으로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닐 수 있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이야기를 한 건 아니라고 전제를 하면서 추가 근무 수당 등에 붙던 세금을 없애는 것 같은 형태로 돈이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보험 예산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방안도 지금은 의회에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배당금 제한 직후 프로 미식 축구 경기장에 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중의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가와 정부 셧다운 등으로 나빠진 여론을 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했다며 영국 BBC에 10억 달러, 약 1조 4,5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경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BBC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직전 방영한 트럼프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트럼프 측은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연설 부분이 짜집기 됐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BBC 사장 등 고위 간부들은 사임했고 BBC 이사회도 편집 방식이 폭력을 조장한 듯한 인상을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미군이 어제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매 선박으로 의심되는 배 2척을 공격해 6명이 숨졌습니다. 헥스에스 국방장관은 해당 선박들이 테러 조직이 운영하는 선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망자는 이번 공격을 포함해 모두 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선박 제조회사인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에 내렸던 무역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 전쟁의 휴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른바 마스가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일단 해제한 겁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제재를 푼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는 모두 5곳으로 하나필리주선소와 하나시핑, 하나시핑홀딩스, 하나오션 USA 인터내셔널, HS USA 홀딩스 등입니다. 暂停实施其对中国海事、物流和造船业301调查措施1年。现公布关于暂停对韩华海洋株式会社5家美国相关子公司实施反制措施1年的决定。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이들 회사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중국 기업, 기관, 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을 금지했습니다. 미중 간 첨예한 무역 갈등 속에서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 마스가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정조준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유전 국면에 들어가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共同做好落实工作，为中美经贸合作和世界经济注入更多稳定性与确定性。 하나오션 측은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 유예는 1년간 한시적 조치인 만큼 미중 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면 언제든 다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관세 유전 합의에 따른 조치도 오늘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미국은 대중 펜타닐 관세를 10%로 낮췄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는 한편 미국산 대두와 닭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이 타이완을 봉쇄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로선 처음으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중국 측은 맹비난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総理として初めて行われたということがこれだけ大きく取り上げられている。撤回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された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
従来の見解に沿ったものでございますので、特に撤回、取り消しをするつもりはございません。最悪のケースというものを想定した答弁をいたしました。 발단이 된 건 사흘 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中国による台湾の海上封鎖が発生した場合を問われてですね、存立危機事態になるかもしれない。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 자위대법상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면 총리가 자위대 출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발언은 타이완 사태에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소셜미디어에 타이완의 유사 사태를 일본과 동일시하는 건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발끈했습니다. 中国の在外公館の長の言論として極めて不適切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関連の投稿の速やかな削除を求めました。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타이완 문제에서 동맹국이 적극 개입하길 원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드를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군사적 긴장으로 치달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임준모입니다. 텍사스주 카터 레이크 댐에서 붕괴 조짐이 나타나자 당국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폴크 카운티는 지난 주말 댐 제방에서 지름 20cm의 구멍이 발견됐다며 붕괴 위험에 대비해 남쪽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펌프를 가동해 수위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복구에는 최대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는 여전히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카고에서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을 벌이던 중 한 남성이 요원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시카고 리틀 빌리지 지역에서 검은색 지프를 몰던 남성 운전자가 국경 순찰대 차량을 향해 여러 발의 총을 발사하고 달아났습니다.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페인트통과 벽돌을 던지며 항의하자 단속 요원들이 최루탄을 사용해 해산에 나서면서 현장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총격을 가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조경업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1살 호세 에르난데스는 지난 8일 오전 7시 반쯤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총을 꺼내 동료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인근 지역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숲속으로 달아났다가 4시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장 내 갈등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과속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 새벽 템파 일대에서 불법 경주를 벌이던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도심으로 질주하다 인도를 덮치며 한 식당 테라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부상자 13명 가운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y were out in Ybor having a good time, expecting to go home safely, and a careless, reckless driver takes everybody's lives in his hands and just ended this night in a situation that's never going to be the same for these individuals. 운전자 22살 실라스 샘슨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과실치사 4건과 중상해를 동반한 도주 혐의 4건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반갑습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SBS 인터내셔널이 미국 소수계 언론상인 에스닉 미디어 어워즈에서 환경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SBS 인터내셔널 전영훈 기자는 비영리 언론재단 에이콤이 주최한 2025 에스닉 미디어 엑스포 및 시상식에서 LA 한인타운 내 녹지구현 프로젝트 보도로 환경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환경, 의료, 보건, 이민, 정치 등 8개 부문에서 진행됐으며 70여 개 언론사에서 230편 이상의 기사가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Korean media are playing a critical role to build multi-ethnic media sector. By being here today, it isn't just a paper or online or Zoom reality. It's in the flesh. So that's why I was saying high-touch media, you have a role that's more indispensable than ever. 에스닉 미디어 어워즈는 미국 내 소수계 언론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1998년 제정된 상으로 미국 내 지역사회와 다문화 이슈를 심층 보도한 언론인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2일 둘루스 콜로세움에서 김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30일 LA에서 판소리 워크숍이 개최됩니다. LA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 타민족 커뮤니티 예술인과의 다양한 협연을 해오고 있는 비영리 문화단체 토요풍류는 재외동포청의 후원으로 지난 6월에 이어 무료 판소리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리꾼 심현정 씨와 강줄리 씨가 진행한다며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한인들은 이메일로 참가해 줄 것을 공고했습니다. 오는 11월 20일 LA 마당몰에 리전시 영화관이 그랜드 오픈합니다. 리전시 영화관 측은 올해 초 부에나팍 CGV 시네마스를 인수했으며 이번엔 한인타운 마당몰에 영화관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 음향 시스템과 몰입형 스크린이 도입됐으며 매주 화요일에는 모든 상영작을 $7 50센트에 관람하는 이벤트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음악과 이야기로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뉴욕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한국 예능에 출연해 주목받은 보컬리스트 제이먼 메이플이 참여해 한국 발라드를 통해 예술적 정체성을 발견해온 여정을 음악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저지시티에서 장승길 관장의 날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저지시티 정부는 30여 년 동안 태권도장을 설립해 주류 사회에 한국 전통 무술을 널리 보급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온 장스타 태권도의 장승길 관장을 기리기 위해 2025년 11월 5일을 장승길 관장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오는 11월 22일 둘루스 콜로세움에서 김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애틀란타 한윤회는 오전 11시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김치 체험 행사와 김치 속 넣기 콘테스트, 김치 수육과 시식, 그리고 김치 판매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 시티 청라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11월 12일 오후 6시 옥스포드 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식사가 준비되므로 사전 예약 부탁드립니다. 분양 문의 213-285-7934. 한국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뒤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정성호 법무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는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며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정 장관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일부 피고인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데다 범죄 수익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관련들을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부터 3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대검의 항소 포기를 직접 지시하거나 총장 대행과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의견만 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를 담당한 수사 검사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남욱 변호사가 최근 폭로한 강압수사 의혹도 거론하며 수사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 혐의와 면소 처분을 내린 이해충돌 방지법 혐의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장관의 입장 발표에도 검찰 내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장들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하는 바람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책임하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내부 메시지를 보낸 뒤 아무 설명이 없자 검찰 내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선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노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 경위와 법리적 근거 설명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지청장 8명도 집단 성명을 내고 항소 포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노대행에게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 평검사들 10여 명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노대행의 발언으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대행이 항소 포기 경위를 묻는 검사들에게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와의 정무적 관계를 고려했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검사들은 설명을 납득할 수 없고 리더십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항소 포기의 논리적 설명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관계를 얘기하면 어느 검사가 납득하겠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1차 수사팀장으로 지난 2021년 대장동 업자들을 최초 기소한 정용환 부장검사는 SBS에 항소 의견 수렴 과정에 1차 수사팀은 절차적으로 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2차 수사팀이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항소는 2차 수사팀의 결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할 거라며 서울시를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를 찾았습니다. 주변 어디를 봐도 이 종묘 여기서는 뭐가 눈에 걸리는 게 없죠. 종묘 앞 세운 4구역에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 추진안이 나오자 조망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 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종로 쪽은 기존 55m에서 101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5m로 각각 높였습니다. 김 총리는 서울시의 발상은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무리를 빚었던 서울시는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길을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종묘 가로막는 고층 빌딩 숲이란 주장은 왜곡된 정치 프레임일 뿐이라면서 종묘에서 가까우면 낮은 건물, 멀면 높은 건물로 단계적으로 조성하면 종묘와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철거해낸 자리에 녹지 공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가치를 더 드높이는 일이지 그게 어떻게 종묘의 역사적인 가치를 폄훼하는 겁니까? 오 시장은 김 총리에게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국제뉴스로 이어갑니다.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카나리아 제도의 한 섬에서 대형 파도가 관광객을 덮쳤습니다. 파도를 감상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휩쓸려가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권영희 특파원입니다. 대서양의 유명 관광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 해변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8일 방파제 위로 거대한 파도가 일더니 잠시 뒤 방파제 위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최대 높이 4m가 넘는 큰 파도가 해안가를 덮치면서 파도를 감상하던 사람들을 휩쓸어 가버린 겁니다. Y vimos la marea muy picada, muy alta, las olas pasaban por el espigón aquel ese, pero bastante altitud. igual 지나갈때 2m más. 구급 헬기가 출동하고 주민들까지 구조에 나섰지만 인명피해를 막진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Yo desde que vi a uno que me levantó la mano, pues me quité la ropa, al agua y pude coger a 3, pude salvarlo y la mujer no pude salvarla porque fue de un instante. 이 지역은 평소에도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돼 기상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Que le decía, quítense de ahí, que va a venir la ola y se lo va a llevar, que la marea está jodida y se lo van a llevar. No hacían caso y mira, ¿qué pasó eso al final? Y sacando fotos. 사고 지역엔 기상악화 시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만 있었을 뿐 현장 요원은 없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인도에선 수도 뉴델리의 유명 유적지 인근에서 차량이 폭발해 2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인도 정부는 정부 청사와 공항 등 주요 장소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에 차량들이 큰 충격을 받은 듯 잔뜩 찌그러졌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나뒹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쯤 인도 뉴델리의 유명 유적지인 붉은 요새 인근에서 차량이 폭발해 8명이 숨지고 최소 19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차량 6대와 3륜차 3대도 불에 탔다고 인도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고 초기 보고를 받은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도로 위 신호등 앞에 있던 승용차가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भाई मेरे आगे गाड़ी चल रही थी कार कम से कम 1-2 फुट की दूरी पे थी उसकी गाड़ी में बम फटा जाने क्या था वो फटा था. 차량 폭발 장소로부터 멀지 않은 유적지 붉은 요새는 17세기에 지어진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한 곳으로 인도 의회에선 약 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도 경찰은 폭발 장면을 담은 주변 CCTV 등을 분석 중인데 테러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हम सभी संभावनाओं को तराश रहे हैं और सभी संभावनाओं को ध्यान में रखकर इसकी गहन जांच की जाए. 평일 밤 유명 관광지에서 벌어진 폭발 사건에 인도 정부는 전국 공항과 기차역, 정부 청사, 유적지 등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오늘 저녁 델리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께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고 적었습니다. SBS 홍윤재입니다. 네, 조선시대 호남 지역에서 세금처럼 거둬들인 곡식과 곡물을 싣고 한양으로 가던 중 난파한 선박이 600년 만에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의 고선박인데 이전 시대에 비해 기술적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마도해역, 거센 조류와 암초로 예부터 난파 사고가 잦았던 이곳에서
600년 전 침몰한 걸로 추정되는 고선박이 인양됐습니다. 길이 12m, 폭 5m의 배가 수심 10여 미터 아래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안전한 인양을 위해 바닷속에서 목선을 107개로 분해했고 차례로 끌어올렸습니다. 소금기를 빼고 단단하게 만든 뒤 복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 발견된 마도 4호에는 공남용 분청사기 150여 점을 비롯한 유물과 나주 광흥창이라고 적힌 것 등 목간 6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1420년경 호남 지역에서 거둬들인 쇠곡과 곡물을 싣고 나주에서 한양 광흥창으로 향하던 쇠곡선이 이 해역에서 난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선박의 실물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전 시대와 달리 쇠못이 사용되는 등 발전된 선박 기술이 확인됐습니다. 14세기까지 고려시대 배까지는 돛대가 하나, 그리고 15세기가 들어서자마자 조선시대 때는 돛대가 이제 2개가 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도 4호선을 인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선박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청자다발 두묶음과 목재 닷, 그리고 고선박의 선체 조각과 화물 받침목을 조사해보니 이 해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2세기 후반의 선박일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닷속 경주라고 불리는 이 마도 해역에서 수백 년 잠자고 있던 또 다른 타임캡슐이 열리고 있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미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는 환율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런 영향을 떠나서 정부 업무가 정지된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건 이해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모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